안녕하십니까. 2023년에도 중국 증시, 홍콩 증시를 열심히 보려고 하는 박수진입니다. 자, 2023년 1월이 되었습니다. 너무 2022년 너무 힘들었고 힘드셨을 것 같아서 제발 좀 빨리 지나가라 라는 마음이 좀 무색하게 진짜 빨리 2023년이 온 것 같아요. 자, 1월을 시작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올해 1월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중국 증시를 시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1월 들어서도 이제 이렇게 크게 길게 있는 휴장 기간도 있고 한 해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특히나 중국 증시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연초 되면은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뭐 1월 며칠에 뭐 이런 실물 지표를 발표하고 GDP를 발표하고 이런 일정들을 다 배치를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일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1월 둘째 주쯤 해서 작년 4분기의 GDP, 연간 GDP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리고 2022년 12월 실물지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같은 실물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11월, 12월 다 지표가 안 좋았어요. 심지어 11월도 굉장히 안 좋다, 최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이 더 안 좋았어요. 우선은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도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집단 감염으로 가는 추세에서 오히려 풀어줬어도 집 밖에 못 나와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12월 지표까지도 사실은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셋째 주부터 이제 중간에 춘절 연휴가 일주일 껴있긴 하지만 그래도 1월 셋째 주 뭐 15일부터 1월 말까지는 주요 상장 기업들의 잠정 실적, 완전 공식적인 발표,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정 실적 을 발표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했을 때 저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거나 관심 있는 섹터의 실적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잘 나오는 섹터들은 예상컨대 뭐 자동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동차나 뭐 2차 전지 이런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쪽 반도체, 음식료 이런 쪽도 굉장히 흐름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업종들은 약간은 아직까지는 2022년 부침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에는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1월 말 2월 1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중국도 이거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얼만큼 더 세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중국의 LPR 금리 인하폭을 다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2월이나 3월쯤에 중국에서 LPR 금리 인하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통화정책 방향이 다시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월에 주요 굵직한 일정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번 주 딱 3일부터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됐죠. 우선은 시장이 약간 애매했어요. 애매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상승세가 나타났던 부분들, 섹터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어떤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우선 첫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불안감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내부적으로 불안하지만 외부적으로 보는 그 시선들도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코로나 지금 저렇게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온다고 좀 난리 났네. 이거 막아야 돼.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중국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뭐 이제 확진자 수도 발표하지 않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르니까 이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겠다. 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뭐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제 막 그들이 이제 검색하는 부분이라든지 발열, 뭐 코로나 아니면 브루펜, 뭐 해열제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뭐 숫자를 이제 대입해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들이 어떤지를 유추하는 이런 지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다 보면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 관련
필수 용품들에 대해서 검색을 한 검색량 추이예요. 첫 번째가 브루펜이거든요. 그래서 브루펜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아졌다가 지금 꺾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높은 것들이 항원, 뭐 신속 항원 그런 키트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그래도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대도시 지역은 한 다 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회복 추세, 정상화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옆에도 보시면 이제 주요 도시별 내가 열날 때 발열 이런 걸로 검색했던 지수인데 제일 먼저 치고 올라왔던 데가 북경이었고, 그 뒤에 뭐 광저우시라든지 상하이 같은 지역도 이렇게 이제 고점을 찍고 점점 12월 말까지는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대도시는 이제 거의 정점은 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춘절이라는 대이동의 이벤트가 남아있죠. 그래서 대도시에 좀 걸렸던 사람들이 만약에 농촌 지역이라든지 다른 3, 4선 도시로 이제 갔을 때 거기에서 한 번 더 좀 이런 과정들이 지나가야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간 이동 같은 거를 막아놓은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올해는 춘절 각자 고향 가서 지내고 와라라는 움직임들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더 다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좀 꺾이면서 안정화 추세를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 이렇게 꺾인 지역에서는 오히려 소비 회복의 모습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나름 희소식이에요. 부동산이 제가 지난번에 세계의 화살 이렇게 이제 이미지랑 같이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중국이 공급단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거의 웬만한 규제를 다 풀어줬다. 그러니까 공급 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목을 죄고 돈줄을 죄고 있었던 것들을 힘드니까 어떻게든 자금 조달 다 끌어와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다 완공시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급단을 규제는 다 풀어줬기 때문에 결국 수요 회복이 남아있는 과제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정점 지나고 대도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부동산 보러 다니는 거죠. 임장 다니고 우선 좀 그리고 어쨌든 부동산 완화 정책들이 나왔고 뭐 구매 제한 이런 것들도 규제가 있었던 것들도 다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 면적이 연말 되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특히나 일선 도시에서 아까 지금 일선 도시 보시면 코로나 다 끝나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코로나 다 지나고 소비 회복되고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부동산 보고 거래하러 다니는구나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는 것들이 이번 주 중국 시장을 좀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저는 이렇게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약간 낮췄어요. 왜냐하면 또 춘절이 있잖아요. 근데 매년 춘절 때 이렇게 한 번쯤 보시면 워낙 이제 뭐 고향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 딱 꺾이긴 마련이지만 그래도 춘절 지나고 나면 다시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폭과 이제 어느 정도 뭐 작년에 어느 수준이라든지 2년 평균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저는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올해 시작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1월은 뭐 춘절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 해에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생각해보고 예측해보고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열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별표 5개 쳤습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때도 다시 안정 속에 발전을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경제 회복과 소비 확대가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비 촉진 정책 이제 뭐 2월, 3월 되면 더 강한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말 연초에 제일 먼저 나왔던 그룹이 그 내용들이 엔트그룹에 대해서 엔트그룹이 이제 조금 더 자기 자본을 늘리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신청했던 것들을 계속 이제 중국이 모르쇠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엔트그룹이 당장 IPO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낮추세요. 하지만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부 당국에서 승인해줬다라는 거. 원래 규제의 시작도 엔트였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승인을 해줬다라는 것들이 시장 내에서는 와, 그래도 좀 달라지고 있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얼마 전에 나왔죠. 중국 게임 판호 발급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 안에 텐센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오고 있고, 이제 결국에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대표 빅테크들은 자기들이 하는 사업 다시 뭐 되살리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아마 결국엔 중국의 뭐 통신이라든지 중국의 인프라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자기들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협력하는 구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좋은 쪽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점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시장을 보면서 어떤 섹터에 정책 기대감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고 있는지 뭐 아주 짧다면 짧게 뭐 이틀, 3일 정도밖에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 올해 좀 핫한 뭐 섹터라든지 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결국에는 시진핑 3기기 정권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제가 좀 봤어요. 업무 보고를 어떤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쭉 봤을 때 결국에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과학 강국과 첨단 제조를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주 들어 특히나 좀 중국의 로컬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형상들이 분명히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신에너지 쪽도 꾸준히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비 회복. 그때 이건 제가 10월쯤에 정리를 한 건데 제로 코로나 완화를 우선 염두에 두고 음식료라든지 여행 면세 이런 것들도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과학 강국과 신초항이라고 하는 중국의 정보기술 창조산업이라는 이 두 단어가 중국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뭐 테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중국의 정책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들을 안에 이제 어떤 산업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을지 보면 뭐 IT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정보 보안 뭐 이런 쪽인데 그럼 결국에 얘기하는 것들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뭐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 이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과학 기술의 집합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뜻하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밸류에이션도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좀 최근 들어서 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중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동, 수, 서, 산, 동쪽의 물, 서쪽의 산이 아니라 동쪽의 데이터를 동쪽에 이제 대도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동쪽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를 이 서쪽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서 전기료가 싸고 땅이 넓고 이런 지역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쪽에 많이 지어서 이쪽으로 많이 쏴주겠다. 서로 이제 오고 가는 거를 많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이 대형 프로젝트가 좀 연초되면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우선은 춘절 1월에 사실 거래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같은 외국인 아까 춘절 연휴 전부터 이미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좀 변동성은 1월에도 방향성이 막 뚜렷하게 쫙 올라가는 방향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고 팔면서 약간은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어 보입니다. 춘절 전까지는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시장 내 반영되는 기저에 깔려있는 기대감은 뭐다? 소비 회복과 이제 더 앞으로 나올 정책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에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1월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 보이는 차이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